오늘 저희가 금강정 현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앞으로 요 숲 체험 무대로 자주 이용될 건데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이 계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면 좋겠는지 제가 우리 정은목 선생님께 여쭤보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벚꽃이 바람에 마치 눈꽃처럼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 금강공원은 영월 군민들의 안식처이자 외지 관광객에도 아주 훌륭한 쉼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봄바람이 조금 불지만 전체적인 금강공원의 역사, 또 금강정 정자, 또 민충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숲, 그 외에 금강공원에 있는 식생들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이에다가 불을 끼우고 힘차게 불어주세요. 어때요? 재밌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자연놀이 할 수 있는 기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놓고, 아니,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네. 바람이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요. 떨리면서 이렇게. 그러네요. 민들레는 노란 민들레하고 흰 민들레가 있어요. 지금은 그 흰색하고 노란색의 사이 아주 연노랑 혹은 뭐 하여튼 그런 색도 있는데 흰 민들레는 전부가 이제 우리나라 토종이라고 그러고요. 노란종은 이제 외래종하고 우리 국산종하고 있는데 그 외래종을 아는 기준은 가장 쉬운 기준은 여기 꽃 요거 포라고 하는 꽃받침이에요. 우리나라 꽃받침들은 꽃받침이 내가 꽃받침이니까 꽃을 잘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죄다 잘 싸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서양 민들레는 나는 꽃받침 노릇 같은 건 하기 싫어 이러고 제멋대로 막 자빠져 있죠. 펄럭거리고. 요 꽃 받침을 보면 서양 민들레인지 우리 민들레인지 알아요. 근데 요 민들레는 제가 이렇게 딱 따서 보면 한 송이 같지만 사실은 얘는 한 송이가 아니에요. 한 송이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요게 한 송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나중에 날아갈 털이 있고 요 밑에는 지금 씨가 하나가 있거든요. 요렇게가 한 송이씩이라고 그러네요.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씨가 연글면 요 솜털을 밀어 올리고 키워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나 여러 송이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요걸 이렇게 맛을 보는데 약간 달고 쓴맛이 살짝 나서 먹을만 하기도 해요. 우리는 어릴 때 이 민들레 잎사귀를 맘마꼬라 그래가지고 잎사귀를 뜯어서 데쳐서 나물로 혹은 그냥 이렇게 겉절이로 해서 먹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민들레 잎은 상당히 건강식으로 혹은 약으로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 민들레는 그러면 그 여러 송이가 왜 제각기 피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피었을까? 이건 꽃을 다시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따보면 만약에 꽃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여기 꿀이 얼마나 들겠어요. 꿀이 정말 작겠죠. 벌이나 나비가 와서 꿀을 욕심을 낼 맛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송이가 있으면 벌이나 나비가 와서 송이를 다 덮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들 위에 벌이나 앉은 걸 보면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꽃마다
침을 찔러 넣어서 꿀을 찾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벌들이 와서 꽃가루를 잘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찍 꽃을 피워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제각기 다 줄기를 낸다 그러면 꽃으로서 뿌리로서도 할 일이 너무 바쁘고 시절이 바쁘겠죠. 이렇게 묶어서 내는 거는 여럿이 한꺼번에 쭉 나가면서 자기의 힘을 아끼고 전략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혜로운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딴 게 아까우니까 내가 먹어볼게요. 먹을만해요. 다음 코스인 금강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해요. 금강정은 이 금강정 공원의 근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금강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정은 원래는 김복항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돼 있으나 영월 제형에 따르면 이무라는 그 군소가 세웠다고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 금강정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 조선시대 때는 이 동강이 금장강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래서 금장, 비단이 장막처럼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인데,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도 보면 여기서 그 상덕촌 덕포를 바라다 보면 주인이 부르지 않아도 학창이를 펼친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정은 유래가 깊고, 또 조선시대 때에 황희정승이 안동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들려서 시를 읊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시는 영월 그 문화원에서 황희정승이 조기에 보면 서각이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거죠. 원래 그 정자는 주민들에게 쉼터의 기능과 또 휴식의 기능을 가져서 동리에서 가장 높은 곳, 또 아름다운 곳에 세워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 금강정도 영월 그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앞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은, 금강정이라는 글씨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충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이 민충사에 관해서는 우리 민 선생님이 공부하신 바가 많으셔서 저희한테 들려준 말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충사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교통사고 난다고, 이웃집에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 사람을 기리고 이러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단종이 그 돌아가신 10월 24일 저녁 오후에 그 단종을 모셨던 시종과 종인들이 저 낙하암에서 떨어져 돌아가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자손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 허벌판에다가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영조가 알아서, 아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당을 짓자. 그래서 슬픔민을 해서 민충사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월 사람들이 자랑하고 널리 알려야 될 아주 소중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는 메타세카이어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는 금강공원에도 메타세카이어가 있고, 주천 보보스캇에도 메타세카이어 숲이 있습니다. 담양에만 있는 줄 알았죠? 영월에도 멋있는 메타세카이어 숲이 있습니다.
고! 갑시다! 이 나무는 메타세콰이어라고 해요. 삼나무 종류고요. 우리나라가 원산지는 아니고 외래종입니다. 수직으로 무지무지 높이 크는 나무고 그 나무 종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많이 크는 나무이기도 해요. 여기서 달린 열매를 주어서 우리는 아이들하고 혹은 일반 대중들하고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놀죠. 물을 아주 좋아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건 아마 강물이 가까이 있어서 그 습도를 충분히 유지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쁘죠? 요거 목걸이 하면 참 예뻐요. 이렇게. 요걸 자를 땐 여기 바짝 잡고 이렇게 돌리면 얘가 똑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그치? 그러면 여기 손에 가위를 자르면 여기 남아가지고 요 찌르기도 하는데 요 바짝 잡고 이렇게 돌리면 손을 안 찌를 만치 바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묶어서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도 하세요. 나중에 예쁘게.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릴게요. 있어요. 요거 말린 거 보여요?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말고 있죠. 달팽이처럼 이렇게 말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펴지면서 펴지는 대로 꽃이 피고 이렇게 피어요. 잘 말려 있다가 나는 요거를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얘들아 옛날에 나쁜 짓을 자꾸 하면 동네 사람들이 멍석에다 막 말아가지고 때려주던 벌이 있었어. 그건 멍석에다 만다 그래서 멍석말이라고 했어. 요즘은 엄마들이 우리한테 맛있는 반찬을 해준다고 계란을 돌돌 말아. 그거는 계란을 마니까 계란말이. 얘는 꽃이 돌돌 말려 있어. 얘 이름은 뭘까? 얘 이름은 뭘까요? 얘 이름은 꽃이 이렇게 말려 있어서 꽃말이라고 해. 말려 있는 거 보여? 학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안에만 있기 답답하시죠? 이렇게 시원하고 꽃들이 만발한 금강공원에 나와서 자연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